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오페라 얘기나 지휘자 얘기는 아니지만 좀 다른 얘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음반이나 DVD를 사거나 이러는 게 가장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런 방법일 텐데, 그렇죠. 요즘은 또 시대가 좀 바뀌었고, 맞습니다. 이제 음악 감상하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유료 플랫폼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좋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음반을 사서 뭐 옛날에는 이렇게 LP 턴테이블에 걸고 딱 이렇게 바늘을 얹거나 아니면 뭐 요즘도 CD 같은 걸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듣는, 요게 참 어떻게 보면 또 클래식 음악 듣는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음반이라는 것이 옛날만큼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녹음도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19세기처럼 실황 공연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이런 그 실황 공연 중심의 클래식 감상 문화가 된 거를 발달된 기술로 현장에서 이렇게 포착해서 이거를 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대표적인 플랫폼들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빼놓을 수 없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디지털 콘서트홀이죠. 네. 사실 그 디지털 콘서트홀이라는 거는 지금은 오케스트라들의 실황 공연 플랫폼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됐지만, 굉장히 뒤늦게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옛날에 그 LA 필하모닉이라든지 이런 미국 쪽의 오케스트라들이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네. 아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했지만, 미국의 오케스트라들이 시작은 먼저 했지만 그게 원활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베를린 필하모닉이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때 한 2006년, 7년 이때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막 수십 개의 카메라들, 자동 카메라,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자동 카메라들을 필하모니 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제 막 공연을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서버가 부족하다 보니까 끊기.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감상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점점점 이게 발달하고 서버 확충이 급선무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서버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는 뭐 스트리밍 기술 자체가 너무 발달해서 지금은 뭐 아마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료지만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모든 연주들을 거의 다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에. 진짜 옛날에 저희가 뭐 이 디지털 콘서트홀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베를린 필 공연은, 정기 연주회 공연은 현지에 가지 않으면 못 보니까 저도 참 숱하게 돈 썼죠. 근데 진짜 이 디지털 콘서트홀이 시작되고 나서 가는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가서 보는 것보다 카메라가 훨씬 잘 포착을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음향적으로도 사운드 체킹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서 듣는 어떤 그 왜 뭐 사운드가 같지는 않지만 가서 들을 때의 느낌, 그거를 굉장히 최대한 홀톤의 특징을 잘 포착해서 이렇게 포착한 이 그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일단은 그 베를린 필하모닉의 명연주를, 정기 연주를 다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관의 그 스타 플레이어들,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사실 엠마뉴엘 파위의 가 포지션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이게 핑거링 할 때에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객석에서 앉아서 보면은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카메라가, 그것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포착을 했죠. 그래서 이 영상 팀들이 보면은 항상 할 때 스코어 스코어 펼쳐놓고 다 하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한테 스트리밍 할 때는 또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제공할 때 편집된 영상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많은 인터뷰들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라이브 공연은 최고지만 그렇죠. 벨린필 공연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디지털 콘서트홀 같은 거는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음악을 네. 전공을 하거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아니 정말 분들 뭐 유료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 저희가 뭐 디지털 콘서트홀에 뭐 받은 것도 하나도 네. 없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면 디지털 콘서트홀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지휘자들을 얘기하지만 이걸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편견을 가졌던 음악가들의 연주에는 귀를 열게 되고 와 이거 대단한데 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연주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줄 알았나 이러면서 그 좋아하는 음악가라 하더라도 또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황 공연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뭐랄까요 생생한 현장의 느낌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실제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긴 힘드니까 그거 다음 단계로는 일반적인 음반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디지털 콘서트홀 베를린 필하모닉의 이 플랫폼은 좀 이 돈이 아깝지 않은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돼서 꼭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오페라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는 이제 플랫폼인데 메디치 TV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이 사실 메디치 TV라는 것도 이제 유료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같이 특정 단체가 자기들의 실황 공연만을 보여주는 이런 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만들어진 상품으로서의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단체와 뭐 여러 오케스트라, 여러 독주자 또는 뭐 여러 오페라 극장 또는 페스티벌 어떤 콩쿠르를 갑자기 중계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분야 뭐 클래식 전반의 모든 분야를 심지어 뭐 재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가장 최대의 이 유료 플랫폼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콘텐츠가 많고요. 특히 뭐 최근에는 작년에 2019년이 카라얀 서거 30주기였기 때문에 카라얀이 남겼던 옛날 영상들을 다시 완벽하게 말하자면 4K 기법을 동원해서 리마스터링을 했습니다. 영화 필름으로 찍어 놓은 70년대까지의 영상들은 오리지널 화질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만약에 DVD 같은 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면 압도적으로 좋은 화질을 이번 리마스터링 버전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80년대의 ENG 카메라, TV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은 역시 화질에 한계가 있지만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 미세하게 영상의 엣지들이 정돈되고 그러면서 사운드도 개선된 것 같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많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뭐 수많은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 뭐 DVD나 블루레이 같은 영상물로는 접할 수가 없었던 상품화되지 않았던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아서 이게 클래식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즐길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거는 이제 인터넷의 바다에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듯이 메디치 TV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이게 자기가 이제 검색하고 영상을 자기에게 맞는 영상을 이렇게 골라서 보는 그런 어떤 좀 테크닉도 필요한 그런 플랫폼이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치 TV가 나온 이후에 가지고 계신 음반을 조금 정리를 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얀의 영상들 뭐 DVD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굳이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DVD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화질도 더 좋고 더 음질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매체가 바뀌면서 음질과 화질이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짜 물리적인 매체들을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하려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메트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제공하는 메트 오페라 온 스크린, 뭐 네. 메트 오페라 온 스크린 HD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공연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 영화관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영화관에서 상영된 게 나중에는 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네. 제공이 됩니다만, 요거는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콘서트홀이라든지 메디치 TV 같이 돈만 지불하면 그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유료 플랫폼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 맨 처음에는 홈페이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죠. 네. 그리고 그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지 않으면 놓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다 편집이 돼서 영화관에 먼저 풀리고, 그게 또 나중에 뭐 블루레이 같은 네. 영상물로도 제작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독특한 플랫폼이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또 추천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주름과 표정과 맞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시 그 영상의 나라, 미국답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정말 경이로웠죠. 2000년대 초에 이게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뭐 중부, 서부 같이 이렇게 좀 그 인구 밀도가 아주 낮아가지고 집들이, 왜 미국 가보면 차를 뭐 몇십 분을 몰아도 집 하나가 나올까 말까, 네. 이런 곳에서는 뭐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읍내에 영화관 같은 데서 이 대도시 뉴욕의 최고의 오페라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용도로 했고, 그게 또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오페라 극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거 보러 한번 뉴욕 가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객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라서 아주 선구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상들을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일반적으로 오페라 실황 영상 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되는 프레임들이 있죠. 네. 전경을 잡다가 오케스트라. 그렇죠. 오케스트라 잡다가, 아니면 뭐 클로즈업을 하더라도 그냥 뭐 정면에서 아니면 측면에서 살짝 잡아서 우리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옛날 오페라 촬영의 정석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카메라는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실황 공연 중인데도 저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멀리서 각도를 독특하게 해서 줌으로 당긴 거고, 무대 앞에 여기 이제 프롬프터석이 있는 그쪽에 이동 카메라가 다 배치가 돼서, 정말 그 첨단 카메라들이 수십 대가 배치가 돼서 정말 뭐랄까요, 꼼꼼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프레임들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이것도 하나의 예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래서 이거 사실 그 재밌는 거는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이제 어떤 한 프로덕션이 있을 때 이 촬영하는 날이 따로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공연을 보다 보면 촬영하는 날에 그 공연을 보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카메라맨들이, 전경을 잡는 카메라맨들은 전부 이제 사람들이 직접 촬영을 하는데, 이 카메라맨들 옆에 이 콘티가 네. 무슨 전화번호부만한 두께의 콘티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넘기면서 자기들이 짜여진 콘티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리허설도 몇 번을 했고, 그래서 생중계로 보낼 때도 사고가 거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참 그 영상 촬영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매트가 선구자고, 이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이 뒤쪽에 다른 오페라 극장들이 뭐 유럽이든지 뭐 전 세계의 다른 오페라 극장들도 매트를 흉내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영상들의 퀄리티를 보면 매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 오페라 HD 이제 영화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 할 때도 꼭 관심 있게 한 번쯤 보실 법한 그런 이 오페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종합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종합 예술이구나. 영화관에서 이걸 봐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퀄리티 좋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매트 오페라 온 HD 온 스크린, 그것도 그 뭐 굳이
그 인터넷으로만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실 때 한 번쯤 이렇게 그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거 디지털 콘서트만큼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유료 회원인지가 계속 자동 결제되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끊지 않으면 계속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걸 돈 내고 이렇게 매달 돈을 내면서 내가 봐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했는데 한 1년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오히려 싸다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아카이브가 워낙 많이 쌓여있기 네. 때문에 이건 정말 그 뭐랄까요, 저 백화점이죠, 백화점. 네네. 콘서트 백화점이고 비용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가격도 저렴하죠. 네. 이게 또 1년 회원권 끊으면은 굉장히 또 그 할인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연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되면 사은품도 보내주고 네. 이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영상을 뭐 DVD로 만들어서 보내준다든지 네, 여러 맞아요. 가지 그 상품도 있고 그래서 참 그 여러모로 유용하고 네.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베를린 필이라는 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이렇게 매번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그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케스트라와 베를린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콘서트 홀, 그렇죠. 그리고 오페라와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최고 영상 퀄리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매트, 그리고 좀 광범위하게 이것저것 여러 이제 음악 공연 실황을 보고 싶으면 메디치 TV. 그렇죠. 이렇게 해볼 수 요 있겠죠. 정도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시면 사실 우리 시대에 괜찮은 공연들은 대부분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오케스트라들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 콘세르토하우 오케스트라 뭐 역시 또 최고의 오케스트라지 않습니까?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각자 자기들의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이런 소개 영상이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전 공연 영상 이런 것들도 아주 유튜브에 많이 제공이 돼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시대 요즘 언택트 얘기 많이 합니다만 네. 언택트 시대의 이 음악 생활 슬기로운 네. 클래식 음악 생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제 좋은 플랫폼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클래식 얘기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